혼다의 CR-V예요. 중형 SUV이고 다른 크기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중형급 SUV들하고 경쟁을 하는 차종이기도 하고요. 꽤 역사가 있는 모델입니다. 1995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5세대까지 이어진 모델이기도 하고요. 혼다의 내구성을 굉장히 큰 장점으로 하고 있는 차기도 합니다. 자, 혼다의 정면을 보시면은 여기는 대부분의 최근에 나온 혼다들하고 비슷해요. 패밀리 룩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은색 크롬 부분이 계속 커지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 같아요. 엠블럼은 모든 브랜드가 그렇듯이 점점 커지고 있죠. 혼다의 디자인이 이렇게 일원화되면서 몇 가지들 요소들이 바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는 이 전방 센서, 이거는 혼다가 강조하고 있는 안전기술 혼다 센싱의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서 그릴과 센서와 엠블럼과 이런 패밀리룩과 이런 디자인들이 한꺼번에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헤드라이트도 혼다 센싱에 역시 기능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데요. 전방의 차량에 따라서 자동으로 상향등과 하향등을 바꿔서 켜주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방향지시등이 들어가 있는데 시퀀셜 타입은 아니지만 뭔가 불 들어오는 밝기가 여기는 진하고 여기는 약간 흐리고 여기는 항상 들어와 있는 느낌이고, 그래서 분위기가 좀 다른 느낌을 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주간주행 등이 이렇게 선을 따라서 쭉 이어지면서 정면에서 보면은 이 크롬과 주간주행 등과 이런 디자인들이 이 차는 혼다의 패밀리 룩을 가졌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여러 가지가 번갈아 가면서 나올 텐데요. 지금 저희가 받은 시승차에는 한국 타이어가 들어있고요. 키너지 GT라는 에너지 세이버 타이어가 들어있네요. 18인치 타이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휠의 지름이 18인치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높이가 60, 그 다음에 이 폭이 235라는 뜻이에요. 뭐 그다지 특이점은 없고 그냥 굉장히 평범한 타이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중형 SUV인 만큼 이 차는 그렇게 넓은, 최근에 저희가 리뷰했던 팰리세이드나 뭐 기타 다른 대형 SUV하고는 완전히 다른 크기예요. 저희가 리뷰했던 MKC 같은 차하고 굉장히 비슷한 크기일 수가 있는데요. 휠에서 휠까지 거리 1.8m가 좀 넘는 크기가 되겠고요. 이 높이는 약간 키가 큰 성인 여성, 그러니까 한 168 정도 되는 성인 여성의 키하고 비슷한 높이입니다. 요 루프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위화감 없이 운전하기 편하고 주차하기 편하고 이런 정도의 SUV입니다. 리어램프는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방향지시등이 여기서 이렇게 세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역시나 제가 말씀드렸던 크롬이죠. 앞에도 크롬을 길게 쓰면서 엠블럼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 뒤에 디자인 역시 크롬을 가로로 길게 썼습니다. 여기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면서 이 디자인이 이렇게 니은자 형태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가솔린 엔진들이 이제 터보가 들어가면서 다운사이징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한데요. 2.0L 이상 사용하는 엔진들을 거의 이제 찾아보기가 힘들게 됐어요. 이 차도 사실 1.5하고 2.4 두 가지의 가솔린 엔진 모델이 있고요. 디젤 엔진 모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모델도 등장하기는 했지만 가장 무난하고 대중적인 게 바로 이 1.5 터보 엔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는 세 등급의 CR-V가 출시가 됐는데 가격대도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초반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고요. 혼다 센싱은 다 기본적으로 장착해 있고 이 차는 그 중에 가장 높은 등급인 투어링 등급의 모델입니다. 이쪽은 조수석적 사이드 미러인데요. 그 밑에는 카메라가 붙어 있어요. 다른 차에 있는 거는 주로 어라운드 뷰, 주차를 위해서 사방을 다 보여주는 어라운드 뷰에 사용하는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의 용도는 전혀 달라요. 여기까지 지금 카메라를 보여주면서 우회전을 할 때나 방향지시 등을 넣었을 때 일단 이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 거리가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거리별로 화면이 나오면서 이 차가 얼마나 떨어져 있고 접근 중이고 내가 여기에 끼어들어도 될까, 우회전을 해도 될까 안 될까, 이거를 보여주는 기능이 있어요. 혼다만의 독특한 기능이고요. 이거를 요즘에는 어라운드 뷰 카메라와 섞어서 사용하는 브랜드도 있는데 혼다는 항상 이 조수석 사이드 미러 밑에다가 카메라를 별도로 아주 확실하게 딱 집어넣어서 기능을 활용을 하고 있네요. 리어뷰 미러는 세 가지 각도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광각으로 보여주는 기능하고 중간에 약간 일반적인 후진 램프, 후진 리어뷰처럼 보여주는 게 있고요. 완전히 위에서 이렇게 세로로 딱 보여주는 듯한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카메라 하나에서 소프트웨어 조작으로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 범퍼하고 한 뼘 차이 딱 요 거리에 있는데 요 가까운 거리 혹은 조금 더 먼 데까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리어뷰는 이제는 뭐 필수품이죠.
전방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있는데 유리에 반사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반사할 수 있는 유리를 앞에서 꺼내는 방식이에요. 아주 고급차들은 앞유리를 반사할 수 있는 재질로 만드는 반면에 이 혼다의 CR-V는 약간 보급형 모델인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적용을 했죠. 이 그래픽에는 바로 여기에는 속도계가 나오게 돼 있고요. 이 오른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면은 여기에 앞차와의 거리, 차선을 따라가는 모양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주고요.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몇 킬로까지 설정할 것이냐, 속도까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센싱 기술이 많이 들어간 차들에서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가능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보여주고자 이런 기능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네요. 이 차는 휘발유를 집어넣는데요, 이렇게 캡이 없는 캡리스 구조를 갖고 있어요. 다른 차들은 캡이 통째로 하나가 이렇게 꺾여 들어가게 하는 방식도 있고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방식도 있는데요, 이 차는 캡이 양쪽으로 이렇게 열리는 1차 캡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 아래 보면은 다른 브랜드에서 볼 수 있던 그런 캡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모를 빗물의 유입이라던가 이런 거를 막은 그런 흔적이 보이네요. 그리고 이 앞에도 이렇게 캡이 또 하나 들어 있어서 여기에 외부에서 물이 들어간다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 차의 공인 연비는 복합 기준으로 11.4km고요. 고속도로에서는 13.1, 도심에서는 10.4 정도 됩니다. CO2 배출량도 145g이에요. 상시 4륜구동인 것 치고는 굉장히 연비나 이런 효율성들이 좋은데 그 이유는 아마 1.5L 다운사이징 엔진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CVT 변속기, 그 두 가지 때문에 이런 효율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 위에 보면은 룸미러 위쪽 바깥쪽으로 보이는 센서들이 있어요. 이거는 레이더, 라이다 이런 센서들인데 기본적으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한다거나 앞차가 주변의 사물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센서들인데요, 이 센서가 들어가면서 부가적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거를 혼다 센싱이라는 이름으로 합쳐서 부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전방에 충돌이 있을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순간 이 차는 경고를 먼저 보내죠. 이런 경고를 보내주는 전방 충돌 경고 장치, 영어로는 FCW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걸어가는 사람들도 요거 센서로 감지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걸어가면은 부딪힐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은 브레이크를 밟기도 하는데, 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브레이크가 보행자가 부상을 최소로 입을 수 있도록 충돌을 약화시키면서 완화시키는 브레이크 기능이 있어요. 그거를 충돌 완화 브레이크라고 부르고요, CMBS라고 부르죠. 그리고 저속에서도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에 막히는 길에서도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게 이 센서들이 기능을 해서 저속에서 차를 따라가다가 멈췄다가 다시 버튼 누르면 다시 따라가기 시작하고 이런 기능이 되고요. 부가적으로는 차선을 인식하기 때문에 차선 유지를 보조를 하기도 합니다. 핸들을, 차선을 넘어갈 것 같으면 핸들을 틀어주기도 하고요. 고속도로에서 이 기능을 켜면은 거의 차선을 따라서 차가 자동으로 약간의 자율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 제한이 조금 있는데, 그 시간 제한이 있는 이유는 사람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핸들을 잡지 않고 있을까 봐서 법적으로 몇 초가 지나면은 경고를 보내도록 해라 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혼다에선 만약에 이 기능을 풀어버리고 모터를 좀 더 강력한 걸 넣고 굉장히 강한 코너도 돌아 나갈 수 있게 개선을 한다면은 바로 자율주행에 가까워지는 그런 기능이 되겠죠. 실내 디자인은 저는 항상 혼다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약간 게임기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기판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 80년대 게임기에서 2019년에 게임기를 다시 만든다면 이런 디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자동차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시도를 많이 했던 혼다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파격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최근 많이 진정하고 있어요. 일단 스티어링 휠은 여기 왼쪽 손에는 주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전화를 받는다거나 혹은 오디오를 조작한다거나 하는 기능들을 넣어놨고요. 오른쪽 손에는 주행하고 바로 연관이 있는 기능들을 넣어놨습니다. 여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보여줄 항목들을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놨고요. 그 옆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관련된 버튼들을 넣어놨습니다. 여기는 차선 이탈, 엘카스에 대한 버튼이 들어있죠. 이거를 켜고 끄는 버튼이라서 고속주행 시에는 엄지손가락 하나로 자율주행 관련된 기능들을 조작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계기판은 살짝 독특한 디자인으로 생겼는데 냉각수 온도하고 각종 경고등이 왼쪽에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연료 게이지하고 몇 개의 경고등,
안전벨트를 맸나 안 맸나 이런 경고등들이 하드웨어로 들어와 있어요. 그냥 따로따로 불이 들어오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무슨 고장이 난다거나 가운데 뭐가 안 보인다 하더라도 아주 중요한 경고들은 여기 양쪽에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보여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엔진 회전수를 위에서 아주 큰 다이얼의 일부만 보여주듯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밑에는 속도계가 디지털로 숫자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관련된 엘카스 이런 기능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 차의 주행 모드 혹은 오디오라든가 아니면은 현재 주행 상태, 연료 효율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기능들이 있는데 버튼을 눌러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연결을 여기서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것들을 연결을 할 수 있는데 운전자 주의 경고 레벨도 있어요. 너무 운전을 오래 했다거나 쉬지 않고 계속 달리는 것 같다. 몇 시간 이상 계속 운전을 한다 하면은 차가 경고를 해줘서 이제 좀 쉬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여주기도 하네요. 여기서 좀 독특한 것은 4륜구동의 실시간 배분 상태를 보여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 차는 상시 4륜구동이기 때문에 항상 4바퀴의 동력이 전달이 되고 있어요. 근데 같은 동력을 같은 방식으로 계속 주는 게 아니라 배분을 상황에 따라서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가속을 할 때, 감속을 할 때 혹은 험로를 통과해서 한 바퀴가 빠졌을 때 이런 때 각기 다른 배분을 다 보여주는데 그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 계기판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달리면서 사용을 해보니까 가속을 할 때는 앞바퀴 상당히 많은 시간 앞바퀴에 많은 동력이 배분이 되고요. 뒷바퀴가 이를 서포트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차의 이 중앙 화면에 내비게이션하고 연동하는 기능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혼다가 앱 형태로 아틀란 맵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의 계기판, 헤드업 디스플레이하고는 내비게이션이 연동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상당히 아쉽기도 한데 혼다가 많이 팔리면 연동이 되는 내비를 해줄지도 모르겠네요. 혼다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이 메인 화면과 기어박스를 한꺼번에 쫙 붙여놨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기아 자동차의 레이 같이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려는 차에서 보여주던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좀 아쉬운 거는 PRNDSL, 이 혼다의 변속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요. 여기에 또 혼다의 고집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다가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넣으면서 중간에 변속을 하게 한다기보다는 드라이브에서 사용을 하다가 고성능으로 달리려면은 좀 더 재밌게 달리려면 S 모드로 하다가 내리막에서 엔진 브레이크가 필요하면 L 모드를 사용하라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 계기판은 이 중앙의 컨트롤인데 여기가 사실은 이렇게 쭉 보면 한 12인치, 13인치 이상 되는 대형 화면인 것 같이 보이는데 실상 화면은 요만큼이에요. 여기 터치를 통해서 기본의 핫 버튼, 홈, 오디오, 전화, 백 이렇게 몇 가지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아주 간단하게 조작하는 버튼들이 되어 있는데 공조를 조절한다거나 혹은 뭐 온도를 조절하고 외기순환 모드, 내기순환 모드 선택할 수 있는 버튼들이 바로 밑에 있어서요. 양쪽에서 누구나 조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3단계의 열선을 제공을 하고요. 통풍 시트는 없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주차 브레이크가 전자식으로 되어 있고 잠깐 멈췄을 때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브레이크 홀드 기능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혼다의 고집이라고 하는 이콘 버튼, 네, 경제적인 주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 아래쪽에는 컵홀더들이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작은 음료수들을 넣을 수도 있고요. 좀 더 큰 음료수를 넣을 수 있겠는데 사실 1.5리터 같은 그런 큰 것들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옆에 재질은 이런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파워 아울렛이라고 해서 시거 소켓이 있고요. 여기에 약간의 뭐 다른 소품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키는 이런 형태예요. 문을 잠그고 열고 트렁크 열고, 네, 그 정도의 형태의 키를 갖고 있고요. 그 옆에 공간이 사실상 재밌는 공간인데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이죠. 이 암레스트는 이렇게 당겨서 운전자의 팔을 더 길게 팔꿈치까지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여기까지는 보통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여기에 이런 저희 촬영 장비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넣어 놓는 공간이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혼다의 재미는 여기서부터죠. 요 공간, 막고 있던 박스를 꺼내면 뒤로 밀면은 앞에 공간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중간에서 껍데기를 빼버리면은 상당히 넓은 공간이 여기 나와요. 저희 촬영 장비들 역시 이렇게 계속 들어가 있는데 이 넓은 공간에 얼마든지 많은 것들을 넣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큰 물건들 이런 것들 막 쑥쑥 다 집어넣을 수 있는 아주 큰 공간이 되네요.
이렇게 넓은 공간을 가진 SUV 별로 못 봤는데요. 혼다는 항상 이렇게 큰 공간, 화물 적재, 실용성, 이런 수납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파워 아울렛이 하나만 있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영상을 연결하는 HDMI 단자가 여기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1.5A의 USB가 들어있습니다. 스마트폰하고 연결하라는 그런 거고요. 1A의 USB도 들어있죠. 두 개가 충전 속도가 다를 거예요. 여기는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뭐 금속성 물체들이 닿아서 뭔가가 합선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뚜껑을 달아놨습니다. 자, 혼다 CR-V의 뒷좌석이에요. 뒷좌석에 제가 탔고요. 앞좌석에는 이다정 기자가 앉아서 운전 자세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탔는데 제가 뒷좌석에 앉아보니까 무릎 공간이 꽤 남아요. 휠베이스가 1850 정도가 좀 넘기 때문에 굉장히 실내 공간은 넓은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뒷좌석 열선도 3단계로 조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송풍구가 두 개가 가운데 들어있고요. 그 밑에는 USB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앞에는 조금 용량이 작은 USB여서 충전 속도가 좀 느렸을 것 같은데, 여기는 2.5A짜리가 두 개가 들어있어서 꽤 빠른 속도로 충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바닥 공간도 넉넉하고 발 들어가는 공간도 꽤 넉넉해서 뒷좌석은 정말 넓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시트를 살펴보면 좀 약간 두꺼운 느낌이기도 하고요. 좀 투박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 시트를 이렇게 지퍼를 올려서 벗겨서 교체를 할 수도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뭐 합리적으로 실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 문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뒷문짝이 거의 90도 가까이 이렇게 열립니다. 바짝 열리면서 이거는 이 공간을 사람이 이렇게 정면으로 딱 타고 내리기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은, 저 같은 경우 아이들을 위해서 카시트를 싣거나 아이들을 안아서 태우는 경우가 많은데, 문짝이 열리는 각도가 좁으면은 그만큼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적어요. 그래서 카시트를 들고서 여기를 할 때 문짝에 긁히거나 부딪히거나 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이건 문짝이 굉장히 넓게 열리면서 이만큼의 공간을 통째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 역시 아이소픽스 기능이 들어있어서 여기에 아이들을 딱 앉혀서 태우기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중간 가운데 자리에도 3점식 벨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벨트 하나를 뽑아서 여기 가운데 집어넣고요. 사람이 앉은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고정을 하면은 3점식 벨트를 사용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 벨트를 뺄 때는 여기 이렇게 클립으로 눌러주면 되고요. 놔두면 쭉 올라가요. 시트는 6대4로 폴딩이 되고요. 폴딩한 뒤에는 여기는 적재를 위해서 이렇게 마감 처리를 해놨어요. 뒤에 시트가 접어지는 공간에는 이렇게 경첩처럼 만들어놔서 처리를 해놨고요. 6대4로 접어진 뒤에는 이 끝에가 살짝 올라가긴 하는데, 이 뒷공간 헤드레스트하고 이 앞 사이에 공간이 꽤 넓기 때문에 시트를 뭐 특별히 앞으로 많이 접치고 접어야지 접힌다거나 이런 건 없고, 그냥 쉽게 접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트 폴딩은 트렁크에서도 레버 한 번만 당기면 아주 쉽게 폴딩을 할 수 있어요. 트렁크를 한번 살펴볼게요. 트렁크 자동으로 딱 열리죠. 조금 느린 것 같아요. 더 빨리 열리면, 확 열리면 좋겠는데, 여기 군더더기들을 없애가지고 이걸 다 어쨌건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를 뭔가 덮어서 차체 모양을 갖추느라고 적재 용량이 줄어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타이어의 휠 하우스를 제외한 나머지를 그냥 다 적재 공간으로 활용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높이가 굉장히 낮아요. 여기가 굉장히 낮아서 짐을 실어 올리는데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겠고요. 바닥은 2단계로 되어 있어요. 이 밑에 이거를 들어 올리면은 스페어 타이어가 보이죠. 스페어 타이어랑 뭐 비상용 공구 같은 것들이 들어 있고요. 특징적인 공구가 하나 있네요. 이거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뭐냐면은, 저기가 캠리스 형태의 주유구가 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기름통을 갖다가 집어넣어야 된다. 이 통을 갖다 이렇게 부어야 될 경우에는 캠리스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캠리스 통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다 기름을 넣게 하는 공구가 여기 들어 있어요. 요 바닥에는 약간의 변형을 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일단 요 상태에서는 시트까지 평평하게 이어지는 공간이 되고요. 얘를 잠깐 당겨서 요 밑으로 내리면은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옆에 이런 고리들도 있어서 옆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넣은 다음에 고정을 시킬 수 있게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이 공간을 조금이라도 단 요만큼, 한 5cm 정도라도 더 깊게 만들기 위해서 혼다는 이런 노력을 했네요.
꼼꼼하게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기술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중간에 칸막이를 빼고요. 여기 보면은 레버가 있는데 이 레버 한 번만 당기면은 시트 폴딩이 돼요. 이렇게 해서 양쪽 시트를 한 번에 모두 다 폴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전동 방식은 아닌데 그냥 레버를 당겨서 쉽게 폴딩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요. 평평한 공간에 사람이 들어가면은 그냥 누워 있을 정도의 이런 공간이 나오고요. 이 차가 사실 대형 SUV는 아니기 때문에 이 길이가 그렇게 넉넉하다거나 그런 공간은 아니에요. 이렇게 했을 때 평평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이거를 뺐을 때는 좀 더 넓은 공간에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1.5 터보 가솔린 엔진하고 CVT 변속기의 조합은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이에요. 지금 가속 페달을 어느 정도만 살짝 밟은 상태에서 한 1500rpm 정도 유지를 하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꾸준히 가속이 됩니다. 점점 가속이 되면서 쭉 올라가는 느낌이, 기어 변속이라던가 이런 느낌이 전혀 없으니까 마치 요즘 느낌으로는 전기차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옛날에는 이거를 기차나 지하철에 비교를 했었는데 요즘은 전기차 같은 느낌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차는 2013년 정도부터 우리나라에는 미국에서 생산한 물량이 들어오고 있어요. 상당히 미국차 같은 느낌을 주는 면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미국차 같은 느낌은 어디서 느끼냐면은, 사실상 이 차는 매력이 있는 거는 코너링보다는 크루징, 100km에서 110km 사이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정도의 속도를 지키면서 계속 굴러가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그 정도 속도를 지켜서 온다고 했을 때 이 차는 굉장히 편하게 아주 부드럽게 달릴 수 있는 반면에, 약 120에서 130km를 넘어서 좀 고속으로 가는 순간 풍절음이나 뭐 기타 소음들이 눈에 띄게 좀 증가하는 편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상 많이 사용하는 속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 굉장히 편안하고 조용한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는 것을 고려하면은 지금은 뭐 굉장히 주행 느낌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도로는 80km 구간이고요. 지금 약간 비가 막 쏟아지는 상황이에요. 이 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에 이렇게 방향지시등을 넣으면은 뒤에가 보이죠? 여기 보면은 차가 없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를 보면서 사실 사이드 미러를 봐도 되는데, 여기 좀 더 경고를 해준다 그래야 되나요? 아니, 좀 더 많은 정보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넣어놨어요. 주행하면서 방향지시등만 켜면은 이게 작동이 되니까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이게 사용을 하다 보면 좀 편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네요. 지금은 고속도로에 올라갔고요. 자율주행 기능, 혼다 센싱 이런 거를 좀 사용해 보려고 해요. 여기에 차선 이탈 감지 엘카스를 켰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했어요. 속도는 고속도로니까 100km까지 맞췄고요. 앞차와의 거리를 전체 4칸 중에 2칸까지 줄였습니다. 그 상태가 요 앞에 보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차선 왜 인식을 안 하지? 비 오면 안 하나? 진짜 인식했어. 와이퍼를 켜니까 또 안 돼. 차선 보조 엘카스 기능은, 여기가 지금 비 오는 상황인데 와이퍼를 상시 작동해서 이 앞에 센서를 가리게 되면은 약간의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엘카스 작동을 하지 않고요. 지금 와이퍼를 꺼서 간간히 움직이는 정도에서는 차선을 인식해서 주행을 합니다. 앞차를 따라가고 있고요. 살짝 여기서 차선 쪽으로 틀어봐도 계속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저 대신 혼자 핸들을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조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고요. 이거를 믿고 운전한다기보다는 그냥 주행 보조로 이걸 사용을 하는데 굉장히 운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경고등이 나온 것처럼 이렇게 조작을 하다 보면은 손으로 꼭 잡아라 라고 경고를 해주게 돼 있는데, 이건 뭐 법적으로 의무사항이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혼다 센싱이 들어가면서 이런 기술들이 여러 가지 들어갔는데, 저희가 사실 리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황을 만들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요 정도가 한계인 것 같고요. 여기서 뭐 추돌 방지 기능이나 뭐 추돌했을 때 브레이크 압력을 조절해서 경감하는 거, 이런 거를 테스트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따로 설명으로 그냥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혼다의 CR-V 주행을 해본 결과 굉장히 부드러운 승차감, 주행 느낌 이런 것들은 정말 매우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파일럿이나 오디세이 그리고 어코드까지 이어지는 이 혼다의 새로운 주행 느낌, 가솔린 엔진인데도 터보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부드럽고 경쾌하게 달릴 수 있는 느낌, 이런 거는 정말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좀 아쉬운 점들은 재질이 뭐 프리미엄 차의 재질들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아쉽긴 한데, 다른 장점들이 훨씬 많아서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오래 타보고 직접 소유해봐야 이 차에 이런 장점이 있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시승기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이 차가 관심 있으시면은 직접 가서 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혼다는 주행을 좀 오래 해봐야 이런 주행 느낌이나 고속도로, 국도 이런 걸 달려봤을 때의 느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편하고 좋은 느낌, 안락한 느낌을 꼭 한번 느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 뭐 비도 오고요. 시승하면서 날씨가 굉장히 변하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서 좀 마치고요. 좀 더 보여드릴 수 있는 거를 만들어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